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혼돈에 빠진 장세였습니다. 잘 상승 가도를 타고 가고 있던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미 대선이 오리무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이 대선과 관련돼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점검해 주시면서 지표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 하루 만에 사실은 지난주 전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처부터 확실히 달랐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관련이었고요. 미국의 대선 문제 때문인데요. 자,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종료가 됐죠. 무혐의 처리된 것 그 자체가 좀 호재가 돼서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강했고요. 또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도 그에 맞춰서 낙폭과대 상태였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자, 현재 여권 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실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환영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도 이르고요. 또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죠.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그런 점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그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된다기보다는 그동안 과매도한 그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원상 회복의 개념 정도로만 이번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서 오늘 반등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타는 것은 좋지만 반등의 꼭대기 또는 현재 그것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늦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지수와 관련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7.07 조금 내려왔죠. 물론 이제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지난 주말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자, 유로화 가치는 1.115달러 약간 올라갔고요. 엔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104달러, 장중 104엔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138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일 대비로도 5원, 6원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달러 대비 원 고방향으로 움직인 거고요. 엔화가 더 가파르죠. 장중, 개장초 1093원, 지금은 1095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전일 대비 무려 17원, 18원, 그런 정도로 급락한, 원엔 환율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엔화 대비로 절상됐다는 것이죠. 외국인의 수급을 이렇게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점, 즉 원고로 진행되는 것은 환차선 우려를 딛고 거꾸로 환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기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입니다. 어쨌든 수출에는 약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즉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위안화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6.7725 전일 대비 지난 주말 대비죠. 0.0211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0.31%만큼 절하시켰다는 건데요. 요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마도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대선과 관련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니 그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를 내린다는 뜻으로, 즉 장중에 개장초에 있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강달러 대비 위안화를 선제적으로 낮춘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과
우리나라 원화는 좀 다르죠. 현재 달러 대비로 오히려 절상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는 현재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원화 가치 및 그와 연관 어느 정도 관계 데이터 할 수 있는 우리가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힐러리 후보가 됐을 때,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각각 다르다는 건데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증시도 크게 떨어지겠지만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힐러리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원고로 진행되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금리 인상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떤 후보가 되든 원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원 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1130원, 40원 정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약 3% 내지 4% 정도 더 올라가서 1180원 내지 1200원 정도로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대선 정치 스캔들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인데다가 최근 들어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시켜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이탈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점까지 염두에 두면서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유가는 6일 연속, 6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44.07 달러 수준으로까지 크게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차트를 보면 현재 그전 1차 지지선이 무너지고 지금 밑줄을 끈 그 선이 2차 지지선입니다. 그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이런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같은 원자재인데요. 상품인데요. 구리 가격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유가는 뭐 거의 한 달 내내 3주 정도 됐군요. 3주 정도 내내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반대로 구리 가격은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며 그 기간 약 2주 정도에 걸쳐서 구리 가격은 8.5%나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상품 가격은 약간의 편차, 시차 등이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유가는 유가대로 내려가고요. 구리 가격은 구리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구리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비철 금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추세적으로 10거래일간 연속 상승했다면 최근 들어 현재 보여지고 있는 미국, 특히 중국의 제조업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좀 있죠. 지금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도 조금 늘어났다고요. 또 현재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플러스로 반전이 됐죠. 그런 것 등으로 봤을 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현재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 물론 현재 초과 생산량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약 200만 배럴 정도, 1년 정도에 걸쳐서요. 지금 현재 100만 배럴 안쪽으로 줄어들어 공급량이 어느 정도 한정되고, 그 상태에서 수요가 늘면 내년 정도에 잘하면 균형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확연하게 미국이나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